자, 319페이지 보니까 뭐가 보여요? 등기부가 보이죠. 등기부라는 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첫 시간에 한번 우리가 봅시다. 우리가 첫 시간에 했던 거 마지막 부분에서 읽어봐요. 자, 부동산 등기란 어디에서? 등기소에서, 그죠? 등기소에서. 누가? 등기관이 어디에? 등기부죠. 기록하는 것.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이란 대표적으로 토지와 건물이죠. 우리나라는 토지 등기와 건물 등기가 매달아 돼 있다. 이와 하나. 그럼 등기라는 것은 뭐예요? 공시로서 권리관계라는 거. 항상 이 등기를 보게 되면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그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등기소 그러면 뭐 읽어봐요. 신청, 등기관, 접수, 그렇죠. 등기부, 기록.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뭐예요? 이 단어를 좀 맞춰놔야 돼요. 그러면 부동산 등기란 어디에서?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어디에?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등기소는 그러면 물건이에요? 사람이에요? 등기소. 사람이 물건이에요? 물건이죠. 그래서 이걸 봐봐요. 자, 쓸 필요 없어요. 물적 설비. 이건 사람이죠. 요거는 자, 물적 설비라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등기소에는 물적 설비, 인적 설비, 그다음에 물적 설비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등기소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등기소는 거진 몇 개 암기만 해놓으면 돼. 등기부, 등기관은 뭐예요? 몇 개 암기만 해놓으면 돼. 자, 등기부와 관련돼서는 이걸 알아야 돼. 이 등기부를 알아야 진짜 살아있는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 보면 등기부를 보면 등기부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공부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등기부는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미 하나 더 잡고 가죠. 자, 등기소 뭐라고 그랬어요? 신청, 등기관, 접수. 등기관은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우리. 자, 직권. 그래서 등기관 해주면 결론적으로 직권 등기가 되는 거야. 직권 등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관계 속에서 우리가 등기부를 알아야 돼. 그러면 자, 319페이지 맨 위에다 써요. 맨 위에다가 이걸 입체화시켜 봐요. 이렇게 네 개 딱 가운데, 정 가운데다가 이렇게 조그맣게 그려봐요. 이렇게 한번 가운데다 딱 그려야 돼. 사이사이에다 요 위에 밑에다가는 좀 써야 되니까 거기 딱 가운데다가 자 19페이지 맨 위에 가운데다가 딱 써봐요. 자, 밑에는 뭔가 써야 돼요. 나중에 AC 그러지 말고 자, 맨 위에다가 자, 그러면 등기부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에 표제부야. 표제부. 그래서 위에다 표제부라고 한번 써봐요. 요거는 이제 각구가 돼. 각구. 자, 요거는 얼구가 돼. 얼구. 자, 등기부는 그러면 등기부는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읽어봐요. 표제부, 각구, 얼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 자, 표제부는 나중에 또 보지만 표시 번호야. 각구는 순위 번호가 돼요. 얼구도 순위 번호가 돼. 그래서 표제부는 표제 번호. 자, 각구는 순위 번호, 얼구도 순위 번호야. 근데 표제부는 이렇게 해서 나와요. 1개월 외워야 돼. 표제부는 1개월의 등기를 강제해. 자, 각구는 소유권이 기록되고요. 그러면 소유권이고 요거는 뭐가 될까요? 소유권 이해의 권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며칠의 등기를 강제하느냐? 60일. 요거는 외워야 돼. 60일. 자, 여기까지 이제 써놓고 나머지는 자, 응용을 한번 해봅시다. 봐봐요. 읽어봐요. 지목 변경. 지목 변경은 뭐예요? 지목은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지목 변경은 그러면 표제부는 사실, 즉 부동산의 인적 사항이거든. 그러니까 봐봐요. 지목 변경은 읽어봐요. 60일의 등기를 강제한다. 어때? X. 60일이 아니라 1개월이라. 1개월의 등기를 강제한다는 거야. 그럼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거든. 지목 변경은 60일의 등기를 강제한다. 어때? X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지목 변경은 1개월이라는 걸 저희가 그래서 요거는 틀을 잡아놓고 가야 돼. 요거까지 얘가 일단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 표제부는 그러면 몇 개월의 등기를 강제? 1개월. 갖고는 60일. 이렇게 이제 써놓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요걸 하나 또 이제 다른 색깔로 올려봐요. 이렇게.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읽어드릴 테니까 공통점을 잘 들어봐요. 히어링 테스트. 자, 요거 표제부 기록, 각구 기록, 얼구 기록. 뭐라고 그랬어요? 기록. 그래서 이걸 뭐냐? 이렇게 묶어서 자, 등기 기록이라고 그래. 등기 기록. 자, 그러면 제가 뭐라고 또 이야기하나 봐요. 표제부 정보 자료, 각구 정보 자료, 얼구 정보 자료.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정보 자료. 그러면 등기 기록이란 등기 정보 자료가 돼. 자, 우리 민법에서 103조를 빼서 배웠어요. 읽어봐요. 자, 첫 계약은 무효예요, 유효예요? 유효죠. 일부 일처제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야. 자, 표제부도 몇 기록? 한 기록. 각구도 한 기록. 얼구도 한 기록이 돼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가로 열고 자, 1부동산 1등기 기록이 되는 거야. 그러면 두 기록이 되면 뭐가 될까요? 이걸 이제 뭐예요? 이게 중복등기라고 그러는 거야. 중복등기는 무효입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중복등기. 민법에서는 첫 계약을 배우게 되고 우리 지적파트는 한 필지는 몇 개 지번? 한 개의 지번. 그러면 1필지 한 지번이죠. 그러면 한 필지는 몇 개의 지목이 존재할까요? 하나. 1필 1목의 원칙. 똑같은 논리로 가게 되는 거야, 이게.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기록이란 그러면 등기 정보 자료를 뭐라고 그래요? 읽어봐요.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 그래. 그러면 이제 읽어봐요. 이제 외워야 돼. 그러면 등기 기록을 뭐라고 그래요? 읽어봐요. 등기 정보 자료. 자, 그러면 이제 자기가 필기하는 연습 한번 깔끔하게 한번 해봐요. 깔끔하게. 자, 그러면 자기가 필기하는 것도 요 기초인문서에서 하나 배우라고요.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도. 자, 그러면 요렇게 다른 색깔로 요렇게 묶어봐요. 자, 이게 뭘까요? 이게 등기부야. 등기부. 자, 등기부 거죠. 요 앞에다 등기부라고 써요. 자, 등기부란 그러면 읽어주면 되겠네. 읽어봐요. 표제부, 각구, 얼구로 판이 짜져 있다. 읽어봐요. 편선. 그러면 일반 등기부는 그러면 몇 부분으로 편성이 되어 있죠? 세 부분으로. 세 부분으로 편성이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등기부는 몇 종류가 될까요? 두 종류. 그러면 앞에 항상 등기부는 요 앞에 읽어봐요. 토지냐, 건물이냐. 그래서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이렇게 단상하게. 자, 요때 전산 등기부는 지금 요 등기부는 전산 등기부예요. 전산 등기부는 바이러스 먹을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요 파일을 복사본을 하나 복사를 해야 돼. 그 복사본이 뭐냐? 밑에다 써요. 자, 등기부 부본 자료라고 그래. 등기부 부본 자료 똑같이 복사본을 복사해야 되는데 자, 이걸 뭐라 그래? 자, 보조 기억 장치 이걸 뭐라 그래? 등기부 부본 자료야. 자, 그러면 이제 표제부는 그러면 표제부는 권리일까요? 사실일까요? 사실. 부동산의 신상이 나오는 거거든. 그러면 표제부 등기를 그래서 요 밑에다 꼬리표를 붙여서 사실이라고 써요. 사실. 사실. 자, 각구 얼구는 무슨 것?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권리 공통점. 자, 다시요. 각구는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권리 공통점. 권리. 그래서 요 묶어요. 권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등기의 역할에 따라서 읽어볼래요?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로 나눠지는 거야. 그러면 권리의 등기도 또 두 종류가 있네. 읽어봐요. 각구와 얼구. 각구는 무슨 건?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의 권리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우리 가게 가면
물건을 하나 샀어요. 뭘 줬죠? 영수증 줘요, 안 줘요? 주죠. 우리 등기법을 등기부 마무리 쳤어요. 그럼 영수증 줘, 안 줘? 주죠. 이걸 뭐라 그래? 써놔요. 이게 권리증이야. 권리증. 자, 권리증이 여기서 탄생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일명 영수증이거든. 근데 이제 실무상으로는 권리증 그러지만 우리 정확한 용어는 이거예요. 여기에다 화살표 놓고 읽어봐요. 등기필 정보. 그러면 읽어봐요. 등기를 마쳤다고 정보를 줘. 이게 바로 권리증이면서 영수증이 되는 거야. 그러면 영수증 줄 때 물건 사야 돼, 안 사야 돼? 사야죠. 새로운 물건을 살 때 그러면 여기에다 써요. 자, 읽어봐요.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자, 우리 물건을 사면 영수증 누가 줘요? 판매원이 주겠죠. 거기 계산원이 주겠죠. 그러면 우리 등기 끝나면 누가 영수증 줄 것 같아요? 얘가 주잖아. 읽어봐요. 등기관이. 자,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등기관이 작성하는 정보, 이걸 뭐라 그래? 등기필 정보라 그래. 그러면 실무상은 이제 권리증 그러지만 우리가 이제 법률 용어로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필 정보. 뭐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요거를 이제 머릿속에 딱 잡아야 돼. 자, 아까 첫 시간에 뭐예요? 민법도 읽어봐요. 왁구를 딱 짜놔야 돼.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법률 행위, 법률 규정. 그게 머릿속에 딱 조직화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등기법을 나갈 때 요거 이제 4개가 머릿속에 딱 잡혀야 돼. 자, 읽어봐요. 각각을 뭐라고 그래? 등기기록이란 등기정보자료. 1부동산 몇 등기? 1등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요걸 합치니까 뭐가 나와요? 등기부. 등기부의 종류는 몇 종류? 2종류.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그럼 등기부란 읽어봐요. 표제부, 각구, 얼구. 몇 부분으로? 3부분. 일반 등기부는 표제부는 몇 개월? 1개월. 각구는 60일. 요거는 이제 외워둬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등기부는 전산 등기부니까 바이러스 먹을 수 있어, 없어? 있어. 요걸 뭐라 그래? 등기부 부본 자료. 이걸 뭐라 그래? 보조 기억 장치. 자,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 각구 얼구는 권리. 자꾸 떠들어야 돼. 우리 마스크 꼈으니까 괜찮아요. 자꾸 떠들어. 처음에는 떠들어줘야 돼. 혼자서 중얼중얼 거려야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각구 얼구는 권리증으로서 등기필 정보 읽어볼래?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등기관이 작성하는 정보. 포인트는 여기 읽어봐요. 새로운 또 포인트는 등기관이란. 자, 그러면 이제 모든 준비는 이제 끝났어요. 등기법 배울 준비는. 일단은 그러면 요걸 뭐예요? 요걸 앞으로 다시 돌아와요. 317페이지. 자, 317페이지 용어 정리가 있어요. 용어 정리. 자, 가운데 보니까 부동산 등기법 2조 찾았어요. 읽어봐요. 등기부 그러면 어디로 가서 툭 쳐야 돼? 이제 행간편으로 닦아놔야 돼. 등기부 그러면 뒤에 편성을 행간편 닦아놔야 돼요. 자, 등기부 부본 자료 그러면 어디로 가서? 보조 기억 장치. 3번의 등기 기록이란 그러면 한 개의 토지, 한 개의 건물에 대해서 어디가 포인트예요? 등기필 정보. 자, 그러면 등기 정보 자료 요걸 행간편 닦아놔야 되고 등기필 정보란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 새로운 줄 쳐놓고 기록되는 경우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누가 등기관이 작성하는 정보. 이걸 뭐라고 그래? 등기필 정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4가지 개념은 자유자재로 이제 구사가 돼서 써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24년을 속았어. 선생님 집에 가서 공부할게. 개뿌리 공부해요. 여기서 마무리하고 가세요. 제가 24년을 속았어. 24년을. 자, 읽어봐요. 등기 기록이란 등기 정보 자료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1부동산 몇 등기? 1등기 기록. 자, 등기부는 몇 종류? 토지와 건물. 그렇죠. 요거는 무슨 등기부? 전산 등기부가 돼. 항상 이제 앞으로 이제 과거에 등기부 그러면 요 앞에 뭐가 생략이 돼 있다. 전산이 생략돼 있다라는 거야. 전산. 그러면 전산 등기부는 바이러스 먹을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읽어봐요. 등기부 부본 자료. 이걸 뭐라고 그래?
보조 기억 장치. 자, 표제부를 무슨 등기라고 그래? 사실. 갖고 올 거를 뭐라고 그래? 권리. 그러면 등기 필정보란 새로운 권리자가 등기관이. 자, 추가되는 경우 누가? 등기관이 작성하는 정보, 이걸 뭐라고 그래? 등기 필정보. 그러면 다시 이제 용어를 다시 잡아볼까요? 자, 부동산 등기란 그러면 같이 해요. 같이 해요. 읽어봐요. 누가? 등기소. 읽어봐요. 등기관이. 읽어봐요. 표제부 갖고 올구에 많은 것, 기록하는 것. 이제 개념이 새로 나오네. 그냥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갖고 올구는 권리. 어디가 더 많아요? 갖고 올구 이쪽이 많아요. 그러면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하면서 부수적으로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것. 이게 바로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거네. 그러니까 그러면 제목이 이제 다 잡혔네. 봐봐요. 목차도 다 성립이 됐네. 자, 등기법 총칙. 자, 읽어봐요. 등기소. 읽어봐요. 등기관. 그러면 읽어봐요. 표제부. 표시등기. 배우게 되네요. 표시등기와 등은 읽어봐요. 권리의 등기를 배우게 되죠. 권리의 등기를 배우면 그러면 권리의 등기 중에서 갖고 무슨 것?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권리. 그럼 앞으로 등기법이 어떻게 흘러가는 과정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걸 딱 지어놓고 선생님 저 이해할래요. 이거는 이해가 아니야. 외워야 되는 거예요. 외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표제부는 몇 개월? 1개월. 갖고는 60일. 그러면 갖고는 무슨 건?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권리. 그러면 또다시 이렇게 지어봤어요. 자, 부동산 등기란 어디에서?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등기부라는 공적 정보에 뭐 하는 것? 기록하는 것. 그러면 거기 가로 1번을 봐봐요. 317페이지 가로 1번. 자, 부동산 등기란 등기관이 전산 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해서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록하는 것. 기록 동그라미. 왜 기록일까요? 전산 등기부니까. 과거에는 종이 등기부는 읽어봐요. 기재였거든. 지금은 기록이야. 기록하는 것 또는 그 자체를 말한다. 자,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는 거기에 행강편잖아요. 접수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접수한 때로부터 거기만 행강편다가나요. 그럼 부동산 등기법의 효력 발생 시기는 기록한 때가 아니라 뭔 때다? 접수한 때라. 다시 이제 머릿속에 적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319페이지로 다시 돌아와요. 자, 그러면 이제 등기부에 대해서 자 한번 봅시다. 자, 요거 표제부 갖고 얼고. 표제부는 몇 개월? 1개월. 갖고는 60일. 갖고는 무슨 건? 소유권. 얼고는 소유권, 이해권리. 그러면 등기부는 몇 종류? 2종류. 토지와 건물.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319페이지 토지에다 행강편잖아요. 그래서 토지를 배우려고 그러는 거야. 맨 위에 토지 등기 기록의 양식 찾았죠. 토지.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319페이지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맨 위에 뭐가 이제 등기부가 이렇게 생겼어. 등기부 좀 구경 좀 하고 갑시다. 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신동. 자, 거기까지 잘라봐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배웠으니까. 서재. 자, 107-18이 뭘까요? 지번. 서재 지번. 자, 고유번호 나와 있네. 고유번호. 자, 그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못 따라오는 사람들은 앞으로 힘들어. 가시밭길을 가는 거야, 지금. 똑같이 하는데 누구는 못 따라오고 누구는 따라오고 또 빈집 가서 핑계 댈 거야, 두 사람은. 선생님! 왜요? 그랬더니 원장님한테 너무 빨라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본인이 못 따라오는 거야, 지금 뭐 이제 적응 기간이 있어요. 적응 기간이 3주나 넘어서 그걸 못 따라온다라고 하면 맞춰야 돼, 속도를. 자, 고유번호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찾았죠. 자, 고유번호 앞에다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앞에 부동산이 생략됐어. 그래서 앞에 부동산 고유번호 앞에다 써봐요. 자, 부동산 고유번호는 몇 자리인지 한번 세어볼래요? 14자리. 끝에다가 이렇게 해서 14자리라고 써요. 14자리. 자, 우리가 배운 게 토지의 고유번호는 몇 자리? 19자리. 가능하다 이런 시험이 이제 시험에 나와요.
자, 토지의 고유번호와 부동산 고유번호는 자리수가 일치한다. 틀렸다라는 거야. 토지의 고유번호는 전전주에 배웠을 때 19자리, 부동산 고유번호는 몇 자리? 14자리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자, 고유번호에서 1135 찾았어요. 예, 1235가 뭐냐면 거기에다 깔끔하게 한번 써봐요. 줄 쳐놓고. 전산등기소 고유번호야. 자, 1135. 자, 그 밑에 1135 밑에다 전산등기소.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지금 무슨 번호 하고 있어요? 고유번호. 고유번호 그 옆에 1135라고 찾았어요. 예, 그게 조그맣게 한번 써봐. 전산등기소. 자, 필기하는 연습도 배워야 돼. 맨날 여기에다 PPT 떼어가지고 뭐 쓰지도 않고 남는 거 하나도 없고, 그렇죠? PPT 쓸 때가 있고 안 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전산등기소 고유번호야. 그러면 거기 1982년 찾았어요? 예, 그 밑에다 줄 쳐놓고. 자, 전산 2기 연도. 조그맣게 한번 써서. 자, 거기 뭐게 00067212 찾았어요? 예, 거기에다 줄 쳐놓고. 전산 2기 순서. 자, 전산 2기 순서라는 것은 옮겨 적는 순서래요. 그러면 요 등기부가 어디에? 그러면 지금 주소 보니까 서대문구네. 서대문 등기소 몇 년도에? 1900 몇 년도? 82년도에 몇 번째로 전산화됐어? 67,211번째로 전산화됐다는 소리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주민등록번호 좀 문제 봐봐요. 이 고유번호는 뭐하고 똑같아? 사람에 갖다 대면 주민등록번호하고 똑같아.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자, 요거는 가르쳐 줄 수가 없고요. 자, 여기 몇 년지? 68년 12월 21일. 여기 남자 2는 여자 3번은 남자 4는 여자 5는 여긴. 그러니까 확실히 첫 번째 들을 때하고 두 번째 들을 때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머리라는 것은 우리 컴퓨터하고 똑같아. 두 번째 들을 때하고 세 번째 들을 때는 확실히 다르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요 구가 뭐예요?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요거는 체크리스트. 뭐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자, 이제 봅시다. 자, 은행에 가서 봐봐요. 은행 가서 대출 받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러면 자, 대출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등기부 열람할 수 있도록 뭐예요? 자, 그러면 뭐 주소라든지 아는 거 하나 뭐예요? 적어주세요.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고유번호를 하나 암기하고 있으면 봐봐요. 1억을 해줄 거 1억 5천을 해줘. 이 사람은 믿을 만한구나. 야, 대단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자기 토지 건물에 대해서 고유번호를 저 주소를 외우고 있다는 게 대단한 거야. 그러면 고유번호를 알든지 소재 지번을 알면 요 뭐의 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그럼 주소를 이야기한 게 똑똑해 보여? 고유번호를 이야기한 게 똑똑해 보여? 관심을 좀 가지고 공부를 좀 하라는 거야. 관심을 가지고. 그럼 오늘 이후로부터 봐봐요. 아파트 살고 있는 분은 아파트 뭐에 등기부 한번 떼서 뭐에 자기 등기부 고유번호는 하나 외우고 다니면 주민등록. 우리 남자도 군번이 있잖아요. 군번이 있듯이 총번호도 있고 군번도 있어요. 얼마나 똑똑해 보여. 그렇죠? 그러니까 저 고유번호가 열었습니까? 열람해 보세요. 뭐 하자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직원이 야, 이 사람은 고유번호도 외우고 다니네. 믿을만하네. 그러면 뭐예요? 1억 그어줄 거 1억 5천을 그어준다고. 한번 그런 것도 유식해 보이는 거예요. 유식해 보이는 거. 자, 그러면 거기까지 이제 설명이 됐어요. 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신동. 이게 뭐예요? 소재 107-18이 집안. 자, 부동산 고유번호는 몇 자리? 14자리. 그러면 앞에 4자리는 전산등기소 고유번호. 몇 년도? 1982년. 뭐예요? 몇 번째로? 67,211번째로 전산화됐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는 한번. 그러니까 저희가 노력이 필요해. 처음이니까 어려운 거야. 지금 생각해봐요.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이 두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낯서니까 그러는 거야. 낯서는 거. 자, 봐봐요. 요즘은 제가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자, 인생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빨라가는 거예요. 1년 뭐예요? 눈 딱 감으니까 1년 후딱 지나가 버리네. 1년 지나가네요. 젊은 사람들은 인생 경험이 적기 때문에 지겨운 거예요. 지겨운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뭐예요? 나갈지를. 그러니까 드티하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봐봐요. 자, 새로운 길을 가요. 새로운 길을 갈 때 낯선 처음에 가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적게 걸려요? 많이 걸리죠. 근데 다시 돌아올 때 적게 걸리죠. 왜? 이제 가는 길이니까. 가는 길이 이제 아니까. 그게 바로 경험이라는 거야. 경험.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 자기 스스로를 탓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왜 그래? 나는 왜 그래?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처음이니까 그래. 근데 처음에 그래서는 이제 두 번째는 그러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 표제부 가요. 표제부. 자, 표제부 밑에다 등기라고 써봐요. 표제부 뒤에 살짝 등기. 자, 표제부 등기. 자, 토지의 표시. 표시 뒤에다 등기라고 써봐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표제부 등기. 토지의 표시의 등기. 같은 말이야. 같은 말이야. 자, 그러면 자, 표제부 등기. 토지의 표시 등기. 그러면 같은 말인데 공통점은 표시죠. 표시. 그러면 자, 그러면 요 앞에다 이렇게 한번 써봐요. 요 앞에다. 뭐라고 써놨어요? 사실의 등기. 그렇죠. 막 이제 책에서는 어디 가서는 표제부 등기라고 그러고 어디 가서는 사실의 등기라고 그러고 어디 가서는 토지의 표시의 등기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여기 쓰지 말고 여기다 써. 여기 앞에다가. 나중에 쓸 것도 많아. 그렇죠. 쓸 것도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막 책에서 사실의 등기, 표제부 등기, 토지의 표시의 등기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걸 모르니까 뭐 맨날 들리는 게 뭐예요? 읽어봐요. 등기밖에 안 해요. 사실의 등기, 표제부 등기, 토지의 표시의 등기. 뭐 들렸어요? 그랬더니 등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자, 우리 공법 배우니까 아는 게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끝나고 가니까 기억난 것은 뭐 배웠니? 그랬더니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이걸 배워야 돼.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러면 저희가 이제 빨리 캐치를 해야 돼. 사실의 등기, 표제부 등기, 그 다음에 무슨 등기? 토지의 표시의 등기. 사실의 등기는 권리관계의 다툼이 있어 없어? 없죠. 부동산의 신상이니까. 그래서 나 혼자 갈 수 있어. 나 혼자 단독 신청이 될 수 있어. 자, 사실의 등기는 잡아봐요. 그러면 사실의 등기는 나 혼자 갈 수 있죠. 그러면 권리관계의 다툼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으로 해줄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사실의 등기는 권리관계의 다툼이 없으니까 내 대신 해도 그래서 대의 신청도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표제부 등기는 단독, 직권, 그 다음에 대의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걸 활용해 먹으려고 지금 요 등기부를 배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표제부 등기를 무슨 등기? 사실의 등기, 토지의 표시의 등기. 건물이면 건물 표시의 등기가 되겠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표제부 등기는 권리야 사실이야? 그러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불필요한 등기를 골라라. 무슨 등기? 표제부 등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표제부는 그러면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승낙서가 위조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표제부 등기는 즉 인감증명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머리를 쓰세요. 등기법은 머리를 쓰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 몇 개만 딱 안겨놓으면.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머리를 안 쓰려고 자꾸 이 좋은 머리를 좀 써달라는 겁니다. 써달라는 거예요. 왜 좋은 머리를 안 쓰는데? 안 쓰려고 애쓰는 사람은 지금 머리가 작동이 안 되니까 봐봐요. 작동이 안 되니까 여기 봐봐요. 마찰이 나야 안 나요? 나죠. 그러니까 열받은 거야. 열받으니까 얼굴이 시뻘거지는 거야. 머리를 그냥 자연스럽게 쓰라고. 지금 11월 달, 12월 달에는 머리를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탄력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공부를 안 해와서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학창시절에 다 한꺼팔 한 사람들이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좋은 머리를 왜 안 쓰려고 애를 쓰냐고요. 지금 11월 달, 12월 달 목표가 있어. 이 머리를 물렁물렁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집에 가서 자꾸 머리를 자꾸 지압을 주라는 겁니다. 지압을 주라는 거야. 자, 그러면 지압을 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박수 한번 쳐봐요.
왜 박수를 쳐요? 이거 손바닥이 뇌야. 그래서 박수를 쳐면 뇌를 깨워주는 거예요. 뇌를 깨워. 그럼 애들이 뭐 말귀를 알아들어? 말귀를 못 알아니까 박수 쳐봐. 그러면 애가 박수 쳐나? 아가야 잼잼잼 하자. 잼잼잼잼. 뇌를 깨워주는 거야. 뇌를 깨워주는 거예요. 뇌를 깨워주는. 자, 그러면 앞으로 집에 우리 뭐 형님 누님들 일어날 때 뭐예요? 일어날 때 바로 일어나지 말고 막 손 비비고 일어나요. 손 막 비비고 일어나서 눈에다 갖다 대요. 그러면 앞으로 10년 더 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뭐라 그래 집사람이? 그래 많이 살아라 오래. 오래 살아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저는 뭐예요? 아직까지 병원 한 번 안 가봤어요. 치과 빼고는. 그럼 뭐예요? 버스도 한 정거장 아래에서 내려. 그래서 뭐 걸어서 와요. 두 정거장이나 한 정거장 아래에서. 그래서 운동 따로 할 이유가 없어요. 걸어서 다니거든. 걸어서 다니고.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요. 근데 저는 딱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가 안 좋아요? 치아가 안 좋아. 치아가 안 좋아요. 치아가 딱 안 좋습니다. 이게 막 강의를 하다 보니까 입이 팍팍팍팍 들어가거든. 그래서 강사치고 치아 좋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게 바로 치아가 강사들은 거진 90%는 치아가 안 좋습니다. 치아가 안 좋아요. 왜냐면 말을 할 때 이게 바람을 자꾸 집어넣거든. 집어넣기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봐봐요. 다시 이제 여기까지 오니까 다 까먹었죠. 자, 그러면 사실의 등기, 표제부, 토지의 표시의 등기. 자, 표제부는 표시번호에다 행강편 다 꺼놔요. 자, 표제부는 표시번호야. 자, 그러면 잠시 내려가서 갖고는 그 밑에다 순위번호 행강편 꺼놔요. 자, 표제부는 표시번호, 갖고는 순위번호. 갖고는 밑에 순위번호가 있죠. 자, 거기 있잖아요. 표제부는 표시번호, 갖고는 무슨 번호? 순위번호, 얼구도 순위번호. 그래서 하도 안 되니까 뭐예요? 갑순이 동생이 갑순이 얼순이거든. 그래서 표제부는 무슨 번호? 표시번호. 갖고는 순위번호. 얼구는 순위번호.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보실래요? 자, 갖고하고 타이틀 명칭이 타이틀 게임이 시작됩니다. 갖고는 무슨 것? 갖고는 순위번호. 얼구도 순위번호. 같은 거에 다른 거에 같은 거. 그럼 같은 거끼리 싸움이 벌어면 순위번호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얼구하고 얼구는 같은 거에 다른 거에 같은 거죠. 무슨 번호? 순위번호. 가서 외워라 또. 그러니까 공시 선생들이요. 그러니까 등기부도 모르고 강의를 하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동순별점이라고 외우는데 그걸 뭐로 외우는데? 자, 봐봐요. 갖고하고 얼구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죠. 그럼 접수장에 기재된 순서대로 싸움이 벌어 이깁니다. 그러면 다시 같은 거는 무슨 번호? 순위번호. 다른 거는 접수번호. 그러니까 각구끼리 싸움이 벌어지면 순위번호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야. 얼구하고 얼구의 다툼이 벌어지면 무슨 번호다? 순위번호. 그러면 각구하고 얼구는 같은 거 다른 거? 다른 거. 그러면 순위번호, 접수번호. 접수장에 기재된 순서대로 한다는 거야.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제가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뭐예요? 같은 거 순위번호, 다른 거 접수번호. 이거 외우고 있는 사람은 제가 뭐라 그래? 이 사람은 공부할 줄을 모르는구나. 등기부 양식도 모르고 뭐에 외우라는 거야. 그럼 강사 중에 봐봐요. 그러면 갖고는 순위번호, 다른. 그러니까 생각나는 것은 요즘 공시법하고 공시법, 중개사법, 우리 학원 안 그러는데 공법, 공시법, 그다음에 뭐예요? 세법, 그거는 암기를 위한 암기를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야. 암기를 공부하고 있다는 거야. 암기를. 자, 여기 봐봐요. 생각해봐요. 이거 봐요. 입지 최소 교육이잖아. 그러면 복지 시설이 넓으면 좋아 안 좋아? 좋죠. 그러면 적용이 없다라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주차장이 넓으면 좋아 안 좋아? 좋아. 그러면 주차장은 부설 주차장 이거는 입지 최소 규정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미술관이 넓으면 좋아 안 좋아? 좋죠. 공개 공지가 넓으면 좋아 안 좋아? 그걸 애워가는 사람 공법 교수들은 어때? 한마디로 주자로 보면 또라이가 되는 거야. 또라이. 그럼 첫째 따서 뭐예요? 이렇게 하면 그게 말이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수강생을 개무시하라는 거야. 개무시. 애우라는 것은 개무시라는 겁니다. 개무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은
애호라는 사람은 좋아하고 이해를 하라고 그러는 사람은 싫어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공부하는 뭐예요? 방향을 잘 설정하라고. 설정을 잘하라고요. 그러면 왜 그러면 선생님은 왜 그러면 애호라고 그러냐? 어차피 지워진 시간에 40문제를 풀기 때문에 이제 빨리빨리 풀기 때문에 그러면 이해하면 까먹어요 안 까먹어요? 안 까먹죠. 이해하면 까먹는 게 두티하게 이제 뭐 시간이 많이 걸려. 하루 만에 1시간 만에 까먹을 걸 10시간이 걸리거든. 10시간이.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공부 패턴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왜냐하면 다음 이제 1월 달 되면 자기가 이제 11월 달, 12월 달은 자기가 적응기고 자기가 어떻게 공부를 끌어냈는지 그걸 한번 잡아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올라가요. 표시번호 몇 번? 표시번호 몇 번이라고 나와 있어? 1번. 그러면 1번 밑에다 1번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요거 주등기라고 써요. 이게 주등기야. 1, 2, 3, 4로 나가는 게 주등기야. 자, 주등기 반대말이 뭐가 있을까요? 보기등기. 그럼 어떤 사람은 주등기 반대말이 안 주등기 이러지 말고 그래서 나중에 주등기 부기등기의 관계가 탄생하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1번 밑에 뭐라고 써놨어요? 1번 밑에 전이라고 써놨죠. 그러면 다시 읽어볼게요. 잘 봐요. 자, 점 표시번호 2번을 1번으로 옮겨 적어왔다. 이런 소리야. 다시요. 점 몇 번을? 2번. 점 표시번호 2번을 몇 번으로? 1번으로 옮겨. 그럼 전이는 뭐가 될까요? 결론적으로. 자, 전이 동그라미 쳐놔요. 자, 읽어봐요. 폐쇄 등기 기록이 되네. 그렇죠? 그럼 문제가 생기면 2번을 찾아서 이제 찾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폐쇄 등기 기록도 오래오래 보존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그럼 폐쇄 등기 기록은 무슨 버전? 영구 버전이라는 거야. 하나도 읽을 게 없다는 거야, 결론은. 따지고 보면. 그러면 우리 봐봐요. 그러면 자, 폐쇄 등기부도 그러면 열람 청구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죠. 그러면 올해 공짜 한번 봐봐요. 그거 틀린 사람은 문제가 무슨 문제가 생기려냐? 다음 중 틀린 거. 폐쇄 등기부는 열람 발급 청구할 수 없다. 어때? X. 상식적으로 봐도 뭐예요? 왜 보존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말은 그 등기법 12문제가 10문제는 공짜야, 공짜. 공부 안 해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문제를 못 푸는 거지. 그러니까 폐쇄 등기부도 결론적으로 무슨 버전? 영구 버전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을 자기가 해줘야 돼. 점 표시번호 2번을 몇 번으로? 1번으로 따왔다. 그러면 여기 이런 무슨 등기가 된다? 주등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생각해봐요. 표제부는 그러면 종된 등기가 있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표제부는 언제나 주등기로 이루어진다는 거야. 주등기. 그러면 30회 때 한번 볼까요? 31회 때 점중 다음 중 나를 한 것 중에서 자, 다음 중 나를 한 것 중에서 부기등기가 아닌 거 반대해서 가면 주등기 뭘 골라라? 표제부 이걸 고르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뭐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라고요. 자, 접수 가보죠. 접수. 그렇죠. 접수. 못 따라온 사람 때문에 접수 3번 불러야 돼. 접수란 찾았어요? 몇 년도예요? 1982년 9월 9일. 여기도 시험이 엄청나게 자주 찾아되죠. 자, 표제부 접수를 보고 있어. 각구 접수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뭐 다 보고 있어요. 세 사람은. 앞에 봐봐요. 다 보여. 자, 다음 주에 세 사람은 또 안 나올지도 모르겠네. 아유, 내가 토요일 날 즐거운 토요일 날 내가 와서 이 구박을 내가 당하니. 그렇죠. 바짝 긴장하고 하라는 거예요. 시간이 아까워. 시간이 돈보다 공인중개사는 시간이 아깝다는 거야. 시간이. 그렇죠. 시간 1년 안에 마무리 다 져버려야 돼. 자, 그러면 표제부 뭐가 나왔어요? 접수. 그러면 1982년 9월 9일 찾았어요? 예, 거기 옆에다 접수 일자라고 조그맣게 써봐요. 자, 그 밑에다 접수 일자라고 써놓고 자, 접수 번호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돼. 그러면 왜 그러면 자, 그러면 한번 이해하면서 보자. 접수 일자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이죠, 일자니까. 접수 번호는 권리에 관한 사항이거든. 그럼 봐봐요. 그럼 표제부에는 접수 일자는 기록되지만 접수 번호는 기록되지 않는다. 맨날 시험에 나와, 맨날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다시 표제부는 자, 표제부에는 접수 일자 기록돼 안 돼? 돼요. 접수 번호는 안 되죠. 그러면 이제 봐봐요.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고. 봐봐, 이해도 안 하고.
자, 표제부에는 접수일자 X, 접수일자 O, 접수번호 X, 접수일자 O, 접수번호 X. 시험장 가서는 접수일자 X, 접수번호 O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해하자고요. 자, 접수일자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접수번호는 권리. 그래서 접수번호는 권리에 관한 사항이거든. 그래서 접수번호는 표제부에는 접수일자가 기록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소재지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신동 107-18 요거는 이제 소재지방이네. 지목 동그라미 쳐놔봐요. 자, 지목 동그라미 쳐놨죠. 지금 뭐 배우고 있어요? 등기부 배우고 있죠. 등기부 중에서도 토지야 건물이야? 토지죠. 다음 중 건물 등기부에 기록할 사항이 아닌 것. 그래서 10중 8구 지목을 고르라는 거야. 지목은 토지에 기록되지만 건물에 기록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자, 그러면 문제를 풀 때 오늘 봐가요. 항상 등기법 문제 풀 때는 뭔지를 잡아라. 토지냐, 건물이냐, 아니면 그냥 등기부냐. 이거 세 가지를 앞에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 자, 지목은 그러면 어디에만 나타난다? 토지 등기부에만. 건물 등기부가 아니에요. 무슨 등기부다? 토지 등기부다. 자, 지목은 지목 밑에다가 살짝 써놔요. 면적 지목 밑에다가. 몇 개? 28개. 28개. 여기에 28개가 다 기록될 수 있겠죠. 자, 면적은 432.6제곱미터. 자, 등기 원인 동그라미 쳐놔요. 등기 원인.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이야. 그러면 표제부란에는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이 기록된다. 이러면 틀려. 권리자가 아니라 읽어봐요.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이야.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이제 여기 봅시다. 자, 저희가 앞으로 등기법 배울 때 여기 이제 표제부가 딱 그려져 있어야 돼. 자, 봐봐요. 자, 봐봐요. 우리 표제부 등기 읽어봐요. 토지의 표시의 등기 공통점은 사실의 등기. 그래서 사실의 등기를 즉 표제부 등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 표제부는 무슨 번호? 표시번호. 그 다음에 접수. 그 다음에 소재지번. 그 다음에 지목. 그 다음에 면적. 그 다음에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 그러니까 등기법 문제 풀 때 표제부 보면 이게 머릿속에 탁탁탁 나와야 돼. 그러면 봐봐요. 자, 표제부에는 순위번호가 기록된다. OX, X. 표제부에는 표시번호야. 표시번호가 뭘까요? 표시번호란 표제부에 기록되는 등기 순서를 기록하는 게 표시번호겠죠. 다시 표제번호 뭐라는 거예요? 무슨 번호? 표시번호. 그 다음에 접수. 그 다음에 소재지방. 그 다음에 지목. 그 다음에 면적,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 항상 표제부는 좀 본격적으로 이게 나와야 되는 거야. 딱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1, 2, 3, 4로 나가는 게 무슨 등기? 주 등기. 자, 다시 1로 가는 게 부기 등기가 돼요. 여기는 지금 부기 등기는 없어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접수란에는 접수일자 기록돼야 안 돼? 돼요. 접수번호는 없어요. 접수번호는 기록되지 않는다. 시험에 많이 출제되고. 자, 지목은 뭐라는 거예요? 지목은 뭐예요? 토지 등기부에만 나타난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각구로 내려갑니다. 각구는 무슨 건? 소유권. 자,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겠죠. 그러면 순위번호, 그래서 갑순위. 자, 1위 무슨 등기? 주등기. 쓸 필요 없겠죠. 이제 주등기고. 자, 그러면 전 3이 나와 있어. 전 3 찾았어요? 그러면 요거는 무슨 뜻이에요? 전 순위번호 3번을 몇 번으로? 1번으로 따왔다. 자, 등기 목적. 등기 목적 동그라미 쳐놔봐요. 자, 등기 목적 찾았어요? 예,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네. 자, 접수 가봅니다. 1997년 2월 19일 요거는 뭐가 될까요? 접수 일자. 자, 6782호는 접수 번호. 자, 등기 원인은 등기 원인에 가니까 1997년 2월 5일 뭐가 될까요? 등기 원인 일자. 매매가 뭐가 될까요? 등기 원인. 매매 옆에다 등기 원인이라고 써요. 자, 그다음에 권리자 및 기타 사항 권리자 줄 쳐놓고요.
소유자 김자, 명자, 자자 55년생이네. 자, 그러면 서울 서대문구 대신동 107-18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잡아야 돼. 갖고는 무슨 건? 소유권이에요. 자, 무슨 번호? 순위번호, 등기, 목적, 그 다음에 접수, 그 다음에 등기 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어차피 한번 숙제해 둘 거예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자, 봐봐요. 자, 그러면 각구에는 표시번호가 기록된다. OX, X. 표시번호가 아니라 순위번호야. 자, 표제부에는 등기 목적이 기록된다. 어때? X. 등기 목적은 각구 얼구에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등기 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요거부터 머릿속에 다 기억을 하라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제 여기에서 하나 배울 게 있네요. 이거 봐요. 매매가 뭐예요? 등기 원인이죠.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라는 거네. 자, 그러면 봐봐요. 정여도 등기 원인이죠.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매매 정여는 등기 목적은 다 소유권 이전이라는 거야. 등기 원인이 다를 뿐이지. 그러면 소유권 읽어봐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많다 적다. 많다. 그렇죠. 상속 등기, 뭐 정여 등기, 그 다음에 매매. 그러면 이걸 이제 써먹을 수 있도록 나머지는 쓸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얘가 아버지예요. 아버지. B는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살아생전 주려면 뭘 줘야죠? 자, 정여를 줘야 되잖아. 정여는 뭐예요? 등기 원인이죠. 그러면 정여를 주게 되면 세금이 3개가 걸려 있어. 자, 읽어봐요. 양도세, 취득세, 정여세. 그래서 아버지가 세금을 탈세할 목적으로 아들아 우리 짜자. 매매하자. 그러면 매매하자. 등기 원인이죠. 그럼 그럼 매매를 하게 되면 어때? 취득세는, 양도세는 거지는 없죠. 취득세만 제대로 내면 되겠네. 그럼 실제는 등기 원인이 뭐예요? 정여, 알고 봤더니 매매. 봐봐요. 그래서 실제와 다른 등기 원인이라고 나중에 배워. 이 매매를 뒤에 정여를 감춰서 안 감춰서? 감췄다를 뭐라 그래? 이게 은닉행위라. 은닉행위. 어차피 등기는 누구한테 가? 아들한테. 요 관계가 무슨 관계야? 난쟁의 실체 관계라고 그래. 그러면 실체 관계에 부합한 등기를 무효할 이유는 없어. 아버지 걸렸다. 정여세만 추징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읽어봐요. 더 은닉행위라고 한다. 배웠으면 써먹어야지. 뭐라고 써놨어요? 단속 규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단속 규정. 그러면 실체 관계와 부합한 등기는 그 등기를 무효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야. 무슨 행위다? 은닉행위. 아니 이런 걸 알아야 은닉행위가 뭔지를 알지. 그러면 매매는 그러면 등기 원인, 정여도 뭐야? 등기 원인. 그러면 등기 목적은 동일하죠. 무슨 등기로? 소유권 이전이라는 거야. 그래서 올해 뭐 민법에서 다음중 단속 규정과 허력 규정을 바르게 설명한 것으로 바르게 묶인 것. 그래서 강행 규정은 2개가 있어. 단속 규정과 뭐가 있다? 효력 규정이 있다는. 자, 거기까지 일단 설명이 됐고요. 자, 그러면 얼굴로 가보죠. 소유권 이해 권리 줄쳐놔봐요. 자, 소유권 이해 권리. 자, 소유권 이해 권리 썼어요. 그러면 소유권 이해 권리 밑에다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이라고 붙여봐요. 창설.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 이게 뭐가 될까요? 대표적으로 설정이라고 그래. 설정. 자,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걸 뭐라고 그래? 설정이라고 그래. 설정. 그럼 전세권을 최초로 하면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는 거야. 전세권 설정 등기. 자, 소유권 설정 등기는 없어요.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제 주체도 안 헷갈리네. 자, 여기까지 써놓고 나머지는 이해입니다.
자, A가 B한테 1억에 대해서 전세권을 뭐 했다고 그래요? 설정했다고 그러죠. 누가 설정을 해줬어? A가. 읽어봐요. 전세권 설정자. 이 사람은 전세권자. 설정이라는 개념을 못 잡으니까 누가 설정자고 누가 끌린 자를 모르잖아. 그렇잖아요. 누가 설정을 해줬어? A가 B한테. 읽어봐요. 전세권 설정자. 이거는 전세권자. 한번 읽어봐요. 설정이라. 읽어봐요. 소유권 이해권리를 창설하는 것. 자, 그는 요거는 이제 같으니까 봐봐요. 순위번호. 순위번호 1번 밑에 뭐라고 써놨어요? 전 10. 그럼 전 순위번호 10번을 몇 번으로? 1번으로 따왔다. 자, 등기 목적, 건자당 설정. 설정 동그라미. 앞에 건자 동그라미. 자, 접수 그러면 2001년 5월 4일 접수 일자. 자, 21,099가 접수 번호죠. 자, 등기 원인 일자는 언제예요? 2002년 5월 3일. 설정 계약은 등기 원인이 되네. 자, 권리자 및 기타 사항에서 채권 최고액 찾았어요? 예, 채권 최고액 줄쳐놔요. 자, 채무자 줄쳐놔요. 채무자 줄쳐놔요. 자, 채권 최고액과 채무자 두 개를 묶어요. 그거 묶었어요? 예, 이게 아주 중요해. 매년에 시험 출제되고 이게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채권 최고액 금 얼마예요? 4,560만 원이죠. 그러면 그 옆에다 가로 열고 이렇게 써놔요. 자, 110%로 1금융권은 110% 이상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110%. 그럼 110%에서 뭐 10%면 얼마? 원금이 만약에 6천만 원이다. 그러면 얼마로 설정이 되어 있을까요? 6,600만 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겠죠. 나중에 이 채권 최고를 확인해 줄 의무가 있어. 몇 프로로 설정되어 있는지. 그럼 만약에 이 채권 최고액이 뭐라는 거예요? 선생님, 저희 집은 140%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 말은 자랑하러 오지 마세요. 저희 집은 140%라는 건 신용불량자라는 소리야. 그지? 신용불량자. 그래서 말해서 제1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에 따라서 이 채권 최고는 잠시 높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 몇 프로? 120% 이상이 설정되어 있다는 걸 기억해 두고. 자, 그러면 채권 최고액과 채무자 찾았어요? 예, 거기 앞에다 이렇게 써봐요. 앞에다가 이렇게 써봐요. 자, 기록사항이라고 써봐요. 올해 또 출제가 됐죠. 자, 기록사항에는 두 가지가 있어. 그래서 그 이제 요거는 이제 밑에 여백에 남겨놓은 거 써요. 기록사항에는. 써놓고 설명합니다. 자, 기록사항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필요적 기록사항과 임의적 기록사항이 두 개로 나눠져요. 자, 필요적 기록사항 이제 등기법에서 말장난을 치는 거예요. 자, 필요적 기록사항 읽어봐요. 기록하여야 한다. 요거는 기록할 수 있다. 이제 말장난. 자, 필요적 기록사항이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으면 하자 있는 등기부를 하는 겁니다. 자, 필요적 기록사항 뭘까요? 자, 썼어요? 자, 돈은 원칙적으로 다 필요적 기록사항이야. 자, 돈은 눈물의 씨앗이 소송의 씨앗이. 소송의 씨앗이야. 눈물의 씨앗은 아직 그게 안 된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야. 자, 소송의 씨앗이니까 돈은 필요적 기록사항이라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A가 딱 하나가 있어요. A, 돈과 관련돼서. 자, 지상권, 지역권의 지료는 임의적 기록사항입니다. 임의적 기록사항이에요. 요거 하나 빼고는 다 필요적 기록사항이야, 돈은. 그러니까, 자, 돈이 많이 나와.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나가요. 전세권의 전세권은, 전세권에서 전세금은 기록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 기록하여야 한다. 자, 지상권의 지료는 기록하여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그러면 지상권, 지역권은 기록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임의적 기록사항이 있네요. 요거는 읽어봐요. 기간.
기간에 애누리도 없어. 언제나 임의적 기록사항이야. 언제나 기간이 나올 때. 근데 이번에 속았어요. 사람들이. 자, 봐봐요. 자, 문제 사례 문제로 나왔죠. 기간을 2년을 약정했어요. 약정이 있죠. 약정이 있으면 2년도 기록해줘야 된다는 거야. 이번에 실수한 사람이 이거예요. 선생님, 기간은 무조건 임의적 기록사항이라며요. 뭐가 문제가 있겠지. 그러면 문제 한번 보자. 문제 보니까 뭐예요? 2년의 약정이 있었대. 약정이 있으면 기록하여야 한다. 자, 출제원이 함정을 파버렸어. 그러니까 기간은 아무 말이 없으면 기록하지 않지만 기간은 약정이 있다라는 말이 있어서요. 문제 약정이 있으면 기록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속았어. 전세권 문제 볼 때. 자, 기간은 그러면 언제나야 임의적 기록사항이야. 누구한테 맡겨? 기간은 누구한테 맡겨요? 당사자한테 맡겨. 당사자한테 맡겨. 이제 여기 우리 수강생 중에 젊은 분이 있어서 그 이야기는 이제 안 합니다. 자, 그래서 뭐예요? 예전에 젊은 분이 없을 때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뭐 기분 나빠하라 그런 게 아니라 오래오래 기억하라고 그러는. 자, 집사람하고 저하고 뭐예요? 5년 동안 살고 찢어져라.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그렇죠. 좋지, 그렇죠. 기간은 당사자한테 약정을 하라는 거야. 당사자한테 맡겨라는 거야. 읽어봐요. 그러면 당사자 써요. 한번 읽어봐요. 기간은 언제나 임의적 기록상으로서 읽어봐요. 약정, 특약, 합의. 자, 일단 요 딱 틀을 마련해 놓으라고 틀. 그러면 만약에 문제가 나왔어요. 필요적 기록상이 아닌 걸 골라라. 그러면 반대해서 가면 임의적 기록상. 그럼 10중 8구 이걸 찾으라는 거야. 읽어봐요. 기간, 약정, 특약, 합의. 이걸 찾아. 올해도 역시 직간접으로 해서 올해 출제가 될 거예요. 기록사항은 워낙 이거는 모르면 안 되거든. 간호 파트에서. 그러면 기록사항은 필요적 기록사항과 뭐가 있다? 임의적 기록사항이 있어. 그럼 다시 돌아와서 우리 건자당에서 필요적 기록사항 뭐가 될까요? 채권, 최고액, 즉 채무자. 이거는 필요적 기록사항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채권 건자당에 있어서 봐봐요. 건자당의 채권 최고액은 기록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 채권 최고액과 채무자는 반드시 기록해 줄 사항이야. 자, 그러면 채권 최고에서 최고 동그라미. 자, 채권 최고액에서 최고 동그라미. 최고 동그라미 쳐놨어요. 최고를 꼬리표를 붙여서 이렇게 써요. 이자라고 써요. 이자. 그러면 건자당에서 채권 최고액 이자는 포함되기 때문에 이자는 반드시 뭐에 기록할 필요는 없어.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채권 건자당 설정 등기 시 채권 최고액의 이자도 반드시 기록해야 된다. 어때? X. 채권 최고액 뭐가 포함되어 있다? 이자. 그렇죠. 자, 그걸 이제 딱 등기부를 잡고요. 일단은 몇 개 더 설명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시 우리가 멈춰주고요. 멈춰주기 전에 할 일이 하나 있어요. 다시 머릿속을 정리해요. 자, 그러면 이제 등기부 그려놔요. 자, 등기부 머릿속에 딱 그려놓으라고. 표제부, 갖고, 얼굴. 표제부는 무슨 번호? 표시번호. 그럼 표제부는 표시번호, 접수, 소재 지번, 그 다음에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 사항. 그걸 그려놓으라고 머릿속에. 자, 갖고는 무슨 건? 소유권, 즉 순위번호, 그 다음에 등기 목적, 그 다음에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얼굴은 소유권 이해 권리로서 순위번호, 등기 목적, 그 다음에 접수, 등기 원인, 그 다음에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요걸 머릿속에 탁탁 그려놔야 돼. 자, 그러면 자, 표제부는 그러면 무슨 번호? 표시번호, 갖고는 순위번호, 얼굴은 순위번호. 조건 반사로 나올 수 있도록 딱 그것만 해달라는데 왜 안 해주는데? 저는 뭐 나머지는 저한테 맡겨요. 그것만 해줘. 등기부만 머릿속에. 요거 하나 더 배우고 또 하나 더 배울 게 있어. 집합건물 등기부. 집합건물 등기부는 아파트, 연립주택 이거에 대해서 배울 거거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다시 한번 이제 그려놓고. 자, 봐봐요. 뭐예요? 등기 기록. 요거 뭐예요? 등기부. 그러면 토지 등기와 건물 등기부. 전산 등기부는 바이러스 먹을 수 있죠. 그래서 등기부 부분 자료. 표제부. 무슨 등기? 사실. 갖고는 소유권. 얼굴은 소유권 이해 권리. 공통점.
권리적, 등기 필정보가 되고요. 요거는 몇 개월? 1개월. 요거 60일. 그거 지금 말씀드린 것은 머릿속에 딱 암기가 돼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 앞으로 이제 이걸 알아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를 이해할 수 있거든. 이제 몇 개 뭐 쉬었다가 몇 개 더 설명하고 또 살펴보자고요. 좀 쉬었다 합니다.